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ETF 관련 질문에 리플라이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과 항생테크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는 올해 들어 급등하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딥시크의 등장, AI 산업의 성장,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ETF 운용팀의 김지연 선임과 함께 과연 중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항생테크 ET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임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운영팀의 김지연 선임입니다. 네, 선임님, 올해에도 미국 증시만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중국과 홍콩 증시가 예상 외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는 올해 들어 급등했는데 이러한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의 상승 배경은 무엇인가요? 올해 들어 중국 및 홍콩 증시는 AI 및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는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배경으로는 딥시크의 등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딥시크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민간 테크 기업들과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공동 부유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AI 및 기술주 중심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와 UBS 등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혁신 기술이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항생테크 지수의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딥시크의 등장이 중국 기술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딥시크 출현이 중국 기술주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는 글로벌 AI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딥시크는 미국의 최신 AI 칩 없이도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며 AI 경쟁에서 반드시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확보하는 것이 AI 경쟁의 핵심이었던 기존 시장 흐름을 흔들었고, 특히 중국 기술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도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력과 GPU 독점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딥시크는 혁신 기술을 통해 저비용으로도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었음을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성능은 곧 더 많은 자본과 하드웨어와 같다라는 기존의 공식이 흔들리면서 AI 개발 경쟁에서 알고리즘 혁신과 최적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의 초저비용 모델 발표 이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빅시크의 등장은 AI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AI 산업 판도 변화에 중국이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이 기존의 AI 개발 비용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딥시크와 함께 중국 정부의 AI 관련 정책, 투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관련 정책 그리고 투자 흐름이 중국 기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600억 위안, 하나로 약 12조 원의 규모인데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투자 기금이 조성되었고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놀라게 한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AI 분야에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고, 텐센트와 바이두 역시 AI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120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원을 AI 반도체 개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딥시크와 같은 중국 AI 스타트업의 성과와 맞물려 중국이 저비용, 고효율, 개방형 AI 경쟁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AI 산업 성장이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등 4세대 기술 분야로 확장되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등장 이후 중국의 AI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AI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딥시크의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격차는 6개월 내외로 좁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하드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의 AI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6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과 고객 경험 발굴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저사양 반도체 등 저성능 하드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험도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 AI 기업은 4,700여 개, 생성형 AI 기업만 약 700개나 되고, 상용화된 거대 언어 모델도 200개 이상입니다. 6마리 작은 호랑이로 불리는 즈프 AI, 문샷 AI, 미니맥스 등의 스타트업과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의 저력은 딥시크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양회에서 발표될 주요 경제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올해 양회의 주요 경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정책 확대, 소비 촉진, 기술 산업 지원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내외로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의미가 큰 해입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 비전을 내세워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2020년에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 4.7%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14차 5개년 계획은 그 첫 단계인 만큼 최소 5%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전은 한층 혹독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인상할 경우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놓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대대적인 내수 진작에 나서는 한편 특별 국채 발행 증가,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2024년 마지막 정치국 회의에서 소비를 1순위 과제로 강조할 정도로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이구환신 정책이 있는데요. 이구환신이란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폐차 보조금이나 가전제품 교체 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에 이구환신 정책을 전년도 대비 카테고리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보조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이번 춘절 이전에는 810억 위안, 하나로 16조 원 규모의 이구환신 지원금이 선제적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일부가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몰두해왔던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빅테크 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자담회를 개최하며 각오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때 시진핑 주석이 정부 규제를 비판하며 미운털이 박혔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과 악수하는 모습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기업 지원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영기업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국가 주요 과학 인프라의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정한 개방, 민영기업의 채무 체납 문제 해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와 같은 중국 대표 테크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테크 기업들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다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생산성 혁신과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의 경우 딥시크와 비슷한 AI 모델 Q1을 출시해 올해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에 알리바바 AI 기술을 적용하는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격체에서 AI 기업으로 잘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시티, HSBC 등은 알리바바의 목표 주가를 20% 이상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게임사 텐센트의 경우 올해 AI와 결합한 동영상과 게임, 클라우드에 의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달 서비스 1위 기업 메이트와는 올해 AI 모델로 배달, 호텔 예약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인데 로컬 커머스 1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샤오미, SMIC, 레노버 등 하드웨어 기업은 AI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판 애플, 중국판 테슬라인 샤오미는 핸드폰과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AI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파운더리 기업 SMIC의 경우 AI 칩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중국 PC 회사 레노버도 AI PC 수요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중국에서도 M7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판 M7 기업의 특징과 성장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국내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 중국판 M7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BYD, 메이탄, SMIC, 레노버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지수의 성과를 계속 아웃퍼폼했는데요. 올해 딥시크 부상의 기술주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M7 기업들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41.9%로 동기간 미국 M7의 상승률인 마이너스 1.6%를 크게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25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도 중국 M7이 미국 M7을 소폭 상회할 전망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기업의 절대이익 규모가 중국 기업을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빠른 AI 응용 확산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위스덤 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10개를 테라픽 10이라고 명명하고 중국의 테라픽 10이 미국의 M7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중국 10대 기술주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트완, 샤오미, BYD, 징둥, 네지즈, 바이두, 지리자동차, SMIC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수많은 버전의 M7 기업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중국 기술주들이 중국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항생테크 ETF가 올해 들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등장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저평가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항생테크 ETF의 최근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 대비 10배 이상의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술주 중에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흔히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립니다. 샤오미, 알리바바, SMIC, 텐센트, 메이탄 등 앞에서 설명드릴 때 자주 언급되었던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생테크에 포함된 많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딥시크의 등장으로 지난 2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저희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의 최근 수익률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기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생테크 지수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타이거 항생테크 ETF는 압도적인 순자산 규모와 우수한 유동성, 저렴한 보수를 갖고 있어 중국 테크주의 밝은 전망에 공감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주식시장과 항생테크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딥시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AI 산업의 성장이 중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항생테크 ETF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